오늘은 해제권, 법정 해제 들어갈 차례인데 교재 보시면 161쪽부터요. 161쪽.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해제권 발생하면서 먼저 약정 해제권 봤는데, 약정 해제는 뭐 말 그대로 약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오늘은 법정 해제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 그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행지체예요. 그러니까 이행지체라는 건 이행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늦어지고 있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행 지체 사유가 있다고 해서 즉시 해제할 수는 없고 일단 최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라고 했지만 이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를 했다. 그러면 이 최고가 유효냐 무효냐라는 게 문제였는데, 이 최고는 뭐였어요? 유효해요. 유효. 그러니까 유효한데 다만 해제권은 언제 발생한다고 했냐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러니까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최고를 할 때 최고 시에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하느냐라고 물으면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며칠까지 꼭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줘요. 이것도 최고인 거고, 그리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 그때 해제권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행 지체는 최고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최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를 안 해도 되는 거 뭐 있었어요? 그건 이제 불능이고, 이건 우리 지체는 늦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최고를 안 해도 되는 게 정기행위죠. 정기행위는 그때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맨날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결혼식 예복 주문은 결혼식 전까지 나와야 하잖아요. 결혼식 끝나고 가져왔는데 언제까지 안 가져오시면 이런 최고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 뭐냐면, 주의할 사항은 이 정기행위나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는 최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연 해제가 되느냐라고 물으면 당연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제권의 행사, 의사 표시는 있어야 되는 거지, 정기행위나 상대방이 나 안 할래라고 거절했다고 해서 저절로 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유의하실 점은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철회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가 적법하게 철회했다. 그러면 이때는 최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져 버린 거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최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고를 요하지 않는 거, 지체 시에는 정기행위, 거절의 의사 표시. 그러면 그냥 참고로 최고를 요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기행위,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 한 경우 외에 이행 불능의 경우에도 최고를 할 필요가 없죠. 또 뭐 있어요? 최고 안 해도 되는 거. 불완전 이행. 좀 이따 적을 텐데 불완전 이행 중에서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죠. 추후에 보완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그럼 추후에 만약에 보완하는 게 가능하면 최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근데 이거는 추환이 불가능한 거니까 불능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약정 해제할 때 약속한 사유가 이루어져서 해제 안 돼. 그럼 약정 해제할 때는 최고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약속을 한 거니까 즉시 그냥 계약을 해제하면 되는 거고요. 담보 책임, 우리 오늘 공부할 텐데 담보 책임의 내용 중에 해제가 있었어요.
그럼 담보 책임을 물어서 해제할 때 최고를 해야 될까 안 할까? 지금 안 하는 거 적고 있어요? 최고 안 하는 거? 그럼 담보 책임에서 해제를 할 때도 최고를 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 만약에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가 인정된다면 우리 판례가 지금까지 사정 변경 해제를 인정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지만 만약에 사정이 너무나 변화되어서 이것을 해제해야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참고사항으로 보는 거고. 근데 시험은 보통 나오면 여기까지 이행 지체익은 중요하고 불능 그리고 약정 해제 불완전이행 이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지체를 본 거고 두 번째는 이행 불능이 있었어요. 이행 불능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가끔 우리 봤던 판례 중에 뭐 있었냐면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가 돼 있어요. 그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가 돼 있으면 이행 불능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 가압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그럼 이건 이행 불능이니까 당연히 뭘 할 필요도 없냐면 최고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세 번째는 이행 제공을 할 필요도 없죠. 다 필요 없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쌍무계약에서요. 쌍무계약이라는 건 대가관계죠. 쌍무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할 때는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걸 이행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뭐가 아니니까. 지체가 아니라 뭐예요? 불능이에요. 불능의 경우에는 내가 제공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제공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이행지체라 하더라도요. 상대방의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면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쌍무계약은 동시행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행 제공을 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행을 해도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불가능해 보인다. 객관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행 제공을 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그럴 때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때 물론 그것이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라고 했냐면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좀 이따 책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보시고 어쨌든 이제 이행 불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불완전 이행이 있어요.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를 나눠서 추후에 보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와 추안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죠. 다른 말로 하면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와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그럼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면 최고해야 안 해요? 시간 좀 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추안이 불가능하대. 그럼 이건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부수적 의무 위반이 있었어요?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다. 자, 이거 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건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할 때는 주된 의무 불이행을 가지고 해제하는 것이지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우리 어떤 판례할 때 봤었어요? 허가구역에서. 허가구역에서 협력 의무 불이행.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매매계약에 있어서 허가받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은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의무 위반했다고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요게 이제 법정 해제권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제권의 불가분성을 봤었어요. 해제권의 불가분성. 두 가지가 있었죠. 행사상의 불가분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소멸상의 불가분성. 그러니까 행사상의 불가분성은 뭐였냐면 해제권을 행사할 때 계약의 일방이 다수 당사자라고 하면 1인에게만 해제하면 돼요? 전부에게 돼요? 전부에게. 해제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되고요. 소멸상의 불가분성이라는 것도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나머지는 존속이에요? 다 같이 소멸해. 다 같이. 그러니까 행사도 다 같이 하는 거고 소멸도 다 같이 한다. 그러면 이 불가분성에 관한 이 규정들은 강행 규정이었어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임대차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약법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불가분성. 근데 불가분성도 시험에 되게 지문 1개 정도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야죠.